밤 11시가 넘은 서울 대치동의 한 학원가 골목에 서 있습니다. 불이 꺼진 가게들 사이로 유독 환하게 빛나는 간판들이 줄지어 서 있고 그 간판에는 하나같이 수학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3층짜리 건물 창문마다 고개를 숙인 아이들의 그림자가 보이고 그 아이들 앞에는 온통 숫자와 수식이 가득한 종이들이 쌓여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연필을 꽉 쥔 채 문제를 노려보고 있고 어떤 아이는 이미 눈에 초점을 잃은 채 멍하니 칠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풍경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일상이지만 그 안에는 소리 없는 비명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전국 중학교 수학 내신 평균 점수가 68.6점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100점 만점에 70점도 채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중학생 3명 중 1명이 수학에서 최하 등급인 60점 미만을 받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전국 3,277개 중학교를 분석한 결과 수학에서 최하 등급을 받은 학생 비율은 35.2%에 달했습니다. 영어가 29.6%, 과학이 29.3%, 사회가 21.9%, 국어가 18%인 것과 비교하면 수학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수학을 포기하고 싶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은 초등학교 6학년이 17.9%였지만 중학교 3학년이 되면 32.9%로 거의 2배 가까이 뛰어오릅니다. 고등학교 2학년에 이르면 10명 중 4명인 40%가 나는 수학을 포기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포기의 물결이 시작되는 가장 결정적인 시점이 바로 중학교 2학년입니다. 도대체 중학교 2학년 수학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중학교 1학년까지는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아이들이 왜 2학년에 올라가자마자 무너지는 것일까요? 그 비밀은 중학교 2학년 1학기 교과서의 목차 안에 숨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수학은 크게 6개의 거대한 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학기에는 유리수와 순환소수, 그리고 시계 계산이 먼저 나오고 이어서 1차 부등식과 연립 1차 방정식이 등장하며 마지막으로 1차 함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학기에는 도형의 성질과 닮음, 그리고 확률까지 배워야 합니다. 문제는 이 단원들이 서로 뚝뚝 끊어진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중학교 1학년 수학이 평지를 걷는 것이었다면 중학교 2학년 수학은 갑자기 가파른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계단 하나를 놓치면 그 위에 모든 계단이 무너져 내립니다. 예를 들어 시계 계산에서 문자와 숫자를 자유자재로 다루지 못하면 부등식을 세울 수 없습니다. 부등식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연립방정식의 풀이 과정이 암호처럼 느껴집니다. 연립방정식이 흔들리면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전국의 수학교사 10명 중 8명이 수학 포기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교사들이 꼽은 가장 큰 원인은 놀랍게도 현재 단원이 어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전 학년의 기초 개념이 잡히지 않은 채 억지로 다음 단계로 올라갔기 때문이라는 것이 압도적인 1순위 답변이었습니다. 한 현직 중학교 수학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중학교 1학년에서 이미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라고. 그렇다면 이 무너진 계단을 어떻게 다시 쌓아 올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열쇠는 교과서의 예제를 절대 건너뛰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빨리 문제를 풀고 싶은 마음에 교과서 속 예제를 대충 넘기고 문제집부터 펼칩니다. 이것은 설계도를 보지 않고 건물을 짓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과서 예제에는 그 단원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핵심 원리가 가장 순수한 형태로 담겨 있습니다. 예제 한 문제를 풀 때 단순히 답을 맞히는 것이 아니라 왜 이 풀이 과정이 이렇게 흘러가는지를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서 칠판 앞에 선 선생님처럼 풀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내어 설명해 보십시오. 설명이 막히는 바로 그 지점이 자신의 약점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공식을 무작정 외우지 말고 그 공식이 왜 성립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연립방정식의 가감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두 식을 더하거나 빼서 미지수 하나를 없앤다는 절차만 기계적으로 외웁니다. 하지만 왜 두 식을 더해도 등호가 유지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이해한 학생은 어떤 변형 문제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등식의 성질이라는 뿌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나무의 뿌리를 단단히 내린 사람은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열쇠는 오답 노트를 쓰되 단순히 틀린 문제를 베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왜 틀렸는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계산 실수인지 개념을 몰랐던 것인지 문제를 잘못 읽은 것인지를 반드시 구분해서 적어야 합니다. 한 달만 이렇게 기록하면 자신의 실수 유형이 놀라울 정도로 뚜렷하게 보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기가 왜 틀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끝없이 반복합니다. 네 번째 열쇠는 1차 함수라는 거대한 산을 넘는 비법에 있습니다. 1차 함수는 중학교 2학년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이자 가장 많은 학생들이 무너지는 지점입니다.
1차 함수가 어렵게 느껴지는 진짜 이유는 숫자로만 이루어진 세계에서 갑자기 그래프라는 그림의 세계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에서 숫자와 그림을 동시에 연결하는 능력이 요구되는데 이것은 마치 한국어와 외국어를 동시에 통역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벽을 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모는 종이 위에 직접 손으로 그래프를 수십 번 그려보는 것입니다. 기울기가 양수일 때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고 기울기가 음수일 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을 직접 손끝으로 느껴야 합니다. 이것을 절대로 머리로만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손이 기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5번째 열쇠는 2학기의 도형과 닮음을 정복하는 전략입니다. 중학교 2학년 2학기는 삼각형의 성질, 사각형의 성질, 그리고 도형의 닮음이라는 세 개의 봉우리가 연달아 나타납니다. 도형 단원에서 무너지는 학생들의 공통점은 증명 과정을 외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증명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논리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이 두 삼각형이 합동인지를 그림 위에 직접 표시하면서 한 단계씩 따라가 보십시오. 처음에는 느리더라도 스스로 논리의 사수를 한 고리씩 연결해 나가는 연습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냉정한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중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47만 4천 원에 달합니다. 서울 지역 중학생은 81만 2천 원까지 올라갑니다. 사교육비 총액은 연간 29조 2천억 원을 넘어섰고 그중 수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큽니다. 월 24만 9천 원이 수학 사교육에만 쓰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도 중학생 3명 중 1명이 최하 등급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학원에 다니는 것 자체가 답이 아니라는 것을 숫자가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학원 10곳을 다니는 것보다 교과서 예제 10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공부의 양이 아니라 공부의 방향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수학은 단순히 시험 점수를 위한 과목이 아닙니다. 이 시기에 배우는 방정식과 함수와 논리적 증명은 세상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방식 그 자체입니다. 1차 함수의 그래프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경제지표의 흐름도 읽을 수 있고 연립방정식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복잡한 상황에서 핵심 변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수학을 포기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 과목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강력한 도구 하나를 스스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이든 학부모이든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수학은 천재만 잘하는 과목이 아닙니다. 중학교 2학년 수학은 올바른 순서로 올바른 방법으로 한 계단씩 밟아 올라가면 누구나 정복할 수 있는 산입니다. 오늘 당장 교과서를 펴고 가장 최근에 배운 단원의 예제 첫 번째 문제부터 소리내어 풀어보십시오. 그 작은 한 걸음이 수학이라는 거대한 산을 정복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포기하기엔 아직 너무 이릅니다.